좀 어수선합니다. 시끄럽고 집중이 안 되고. 좀 앞으로 오시죠. 이렇게. 이거 뭐 이 산만해 가지고 도저히 요 줄이 좋겠는데요. 제가 그 성공 비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 가지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비결 많이 알고 있는데 첫째 비결 하나가요, 앞자리에 앉는 겁니다. 긍정적, 적극적 자세인 거죠. 네, 앞자리에 오시죠. 아, 이거 좀 어수선해서 이거 난감한데. 앞자리로 오십시오. 이제 됐습니까? 예, 예. 아, 소리도 안 들리고. 참. 지금 자녀들이 몇 살 정도 됩니까? 초등학교. 관심이 많겠네요. 그 자녀 교육. 아직은 잘 모르시겠죠. 얼마나 어려운지. 어렵습니까? 전에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있더라. 뭔지 아세요? 첫째가 자식 교육. 제일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뭐 좀 다른 이야기인데, 뭐 그분이 골프를 치니까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되더라. 세 번째는 뭐 미원이 그 마음대로 안 됐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미풍이 미원을 못 이겼어. 그때. 미풍은 이제 삼성에서 만들어 미원한테 졌다고. 세 가지인데, 첫째가 자녀 교육 마음대로 안 되더라. 자녀 교육의 첫째 목표가 뭔지. 자기애들 관심 갖는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자녀 교육의 목표가 있잖아요.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공부죠. 성적이죠. 어느 학교 갈 거냐, 어느 대학 갈 거냐, 그거죠. 그 다음에 신경 안 쓰시고. 그래서 늘 제일 첫째 관심은 성적인데, 그렇죠? 성적인데. 그래서 아이가 성적표 받아오는 날 아주 관심이 긴장을 하죠. 그래서 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빨리 꺼내라고 그러죠. 빨리 꺼내봐. 그럼 성적표를 꺼낸다고요. 옆집에는 1등을 해왔는데 우리는 80점 받아왔다. 기분이 어때요, 그거? 네. 속 상하겠죠. 동네 창피하죠. 이게 창피하냐, 이게 성적이냐고, 그랬죠. 밥 잘 해주고, 책 다 사주고, 그 공부방 잘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성적이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적이 있냐고, 그렇죠. 온갖 성질을 다 부리죠. 그렇죠. 우리 애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얻어맞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속상하죠. 야, 이 녀석아, 너는 손도 없냐? 그렇죠. 혼내주죠. 어떻게 될까요? 애 입장이 한번 돼보자고요. 애 입장이. 애가 자기는 80점 받고 싶을까요? 아니죠. 자기도 만점 받고 싶어. 근데 해도 안 됐어. 그렇죠.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이야. 담임선생님한테도 눈치 봤어요. 친구들한테도 완전히 무시당했어. 죽을 맛으로 집에 오죠. 집에 왔더니 어떻게 해요? 엄마가 더 죽여놨죠. 그렇죠. 엄마가 더 죽여놨죠.
친구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울면서 들어옵니다. 죽을 마십니다. 죽고 싶어. 죽을 맛으로 들어왔는데 엄마가 너는 손도 없냐 이놈아. 더 죽여놨잖아. 엄마 아니죠? 뭔가요? 저승사자. 그렇죠? 죽겠는데 더 죽여놓잖아요. 밤 12시 되면 졸려 죽겠어. 그런데 야, 1시간만 더 해라. 다 네 좋자고 하는 거지. 졸려 죽겠는데 더 죽여놓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학원 2군데, 3군데 갔다 와서 막 죽겠는데 야, 1군데만 더 가라. 저승사자잖아. 그렇죠? 요새 애들은 엄마 말 잘 안 들어. 엄마한테 덤벼. 아닙니다. 엄마 말 안 듣는 애 없어요. 근데 엄마한테 덤비던데요? 어떤 애는 엄마 죽인 애도 있더라고 보니까. 공부방에 안 넣어놓고 거실에서 공부시켰어. 딴짓 할까봐 회초리 들고요. 그런 엄마인데 아들이 죽여버렸어요. 아들이 엄마 안 죽입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안 덤빕니다. 저승사자한테 덤비는 거지.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녀를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잡아놓고 있죠. 그래서 엄마는 한문으로, 한자로 엄마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이건 무슨 글자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자당이 뭔지 아십니까? 자당. 어머니죠, 어머니. 어머니가 자당이에요. 그럼 이 자자는 뭐냐 하면, 이거는 이것, 그것, 이것, 이게 자인데, 그게 마음이 붙었죠. 그 마음이 되는 집, 그게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말이죠, 아이 마음이 되는 사람이죠. 어머니는. 그러면 애가 80점 받아갖고 올 때 아이 마음이 돼버리는 거죠. 슬프죠. 불쌍하고 막 마음이 안 됐죠. 야단칠 기분 안 듭니다. 끌어안아야죠. 그렇죠. 애 마음이 되면 위로해야죠. 얘야, 성적이 다가 아니다. 그거 갖고 그렇게 충격받고 하지 말아라. 위로해야죠. 애가 얻어맞고, 친구한테 얻어맞고 울면서 들어오면 속이 상하겠지만 애 마음이 돼보자고요. 얼마나 애가 좀 죽을 맛일까. 끌어안아야 돼. 끌어안고, 얘야, 어쩌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너같이 착한 애를 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 험악한 애도 있나 봐. 어떡하겠니? 함께 우는 엄마. 함께 울어줍니다. 애가 졸려 죽겠다. 졸려 죽기 전에 야, 자자. 그렇죠? 얼마나 피곤하니? 푹 쉬자. 그러면은 죽을 맛으로 왔다가 살 맛이 나죠. 그렇죠? 애한테, 다른 친구한테 얻어맞아서 막 죽을 맛인데 엄마를 만났더니 살 맛이 나죠. 그렇죠? 엄마가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그래서 학교에 갔더니 그 존경하는 사람 이름을 써오라고. 근데 자기 엄마 이름을 썼어요. 그 담임이 이거 누군지 모르잖아. 이 사람 누구야? 우리 엄마입니다.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 왜 못해도 괜찮은지 제 이유를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저승사자의 모습이 되고 있다. 자녀 교육은요, 이게 아버지도 계시는데 아버지는 효과가 좀 없습니다. 자녀 교육은요, 전적으로 어머니입니다. 훌륭한 사람 뒤에는 훌륭한 아버지가 계신다, 그런 거 없죠. 그렇죠? 훌륭한 어머니. 그렇죠? 훌륭한 어머니.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은 항상 어머니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하고 어머니는요, 생리가 달라요. 생리가 다릅니다. 맛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생리적으로 아버지는 집에 들어가. 근데 어머니는 자기 입에 안 넣어요.
우리 애부터 생리가 다릅니다. 어머니가 여기 자는데요. 여기 애가 자지 않습니까? 깐난 애, 요만한 애가 자는데요. 몸부림을 쳐서 이걸 손을 얹어도 애가 죽어. 그런데 이 어머니는 몸부림을 많이 치고 거칠게 자는 어머니인데요. 그 깐난 애가 옆에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쪽으로 몸부림 안 쳐. 뭐 아버지가 남편이 술 먹고 떠들고 들어오면 시끄러운데도 깨지도 않아. 피곤하니까요. 애는 부시럭 그러면 깨요. 기적입니다 그거. 그런데 아버지는 여기 자면 안 돼. 위험합니다. 아버지는 여기 자야 돼. 여기. 엄마와 아빠는요 체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거의 전적으로 어머니 영향입니다. 어머니. 그러면 어떤 어머니가 자녀를 잘 키울까? 똑똑하고 머리 좋고 이런 어머니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도 덜 똑똑해도 울어주는 어머니, 그렇죠? 뒤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자녀를 기릅니다. 그러면 오늘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요. 공자의 가르침 속에 자녀 교육의 법칙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 교육은, 첫 번째 법칙은요, 효도하는 아이로 기르자. 우리 아이를 효도하는 아이로 기르자. 이 지구상의 위대한 사람의 공통점을 조사하는데요. 그 공통점은 효자입니다. 불효자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효자는 아버지도 뒷전이고 어머니도 뒷전이잖아. 부모도 뒷전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까요? 다른 사람도 뒷전이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요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독불장군 성공 못합니다. 부모 위할 줄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 위할 줄 몰라. 그런 사람 어디 가나 남한테 배척받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우리 아주 잘못된 것이 어릴 때부터 영어 잘하면 성공한다고요. 3살 때부터 영어 배운다. 저는요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쁠지 몰라도요 인생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3살 때부터 영어를 열심히 하죠. 열심히 영어를 하면 어떤 가치관이 들어가느냐 하면요, 영어 잘하는 사람이 훌륭하죠. 그렇죠. 영어 못하는 사람은 훌륭하지 않죠. 그러면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미국인은 훌륭하죠. 한국인은 시원찮다고요. 한국인을 시원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예. 그러면 이제 영어 잘하니까 미국 가면 환영받겠죠. 미국 가서 영어를 잘해.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성균관대학교 영문학과 교수가 영어 잘하면 나라가 발전하고 잘 살 것 같지? 영문과 교수가 그래요. 저 스리랑카 가봐. 거지도 영어 잘해. 거지도요. 필리핀 가봐. 다 영어 많이 잘해. 착각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배우는 것이 제일 부모가 영어를 강조하면요, 한국적인 건 나쁜 것으로 몸에 배게 돼 있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우리 애한테 강조하는 게 효도하는 아이로 만들자. 근데 효도라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부모한테 봉사하는 게 효도 아닙니다. 그건 아이가 나중에 알아야 되는 건데요. 그 세상에서 살다 보면 경쟁사회니까요. 경쟁사회니까 상처받을 일이 많죠. 그래서 상처를 덜 받으려면 친구가 많으면 좋은데, 극단적으로 예컨대 뭐 신장이 탈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 신장 하나 얻어야 되는데 난 친구가 많으니까 걱정 없다. 그래서 친구한테 야 신장 하나 줘. 믿었던 친구가 안 준다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 그럼 네가 주라. 또 안 준다고요. 그 많은 친구가 아무도 안 줍니다. 그렇죠? 그때 사람이 그런 상황을 당하면 설렁해지겠죠. 나는 죽어가는데 내 친구들 내 죽는 거를 바라보고 있다. 그죠?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친구 안 들어와. 내가 불난 집에 있다. 안 들어와요. 얘 빨리 나와. 이 소리만 하지. 그렇죠. 어머니는 어떨까요? 신장 2개 다 주려고 합니다. 아버지도 그렇겠죠. 불 타고 있으면요. 그냥 뛰어들어옵니다.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아, 우리 부모가 안 계시면 정말 썰렁하겠다, 이 세상.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걸 아는 순간 부모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런 사랑이 제일 귀하죠,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 그런 사랑을. 그런 사랑 받으려면 부모가 살아 계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한테 맛있는 거 해드리고 봉양을 하는 겁니다. 자기 행복 때문에. 그리고 사랑을 계속 받고 싶으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사랑받을 거니까. 그래서 효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부모 위한 거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건데요. 그리고 효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을 한다. 효자라야 성공한다. 최근에 올림픽에 금메달 딴 사람들요. 금메달 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우리는 그냥 막 따오는 것 같죠. 죽을 고생을 합니다. 한 선수가 지난번에 못 따고 이번에 땄대요. 지난번에 못 따고 이번에 딴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지난번에는 죽기 살기로 연습을 했대. 근데 이번에는요. 죽기로 연습했대.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힘드는데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돼서 포기하고 싶어.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어머니 얼굴이 떠오른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어머니 얼굴. 그래서 다시 힘을 낸다는 거죠.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금메달 딴 선수들이 불효자가 없습니다. 불효자는 그걸 견디질 못합니다. 위대한 성공하는 사람이 불효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위험에 빠지질 않습니다. 비리를 저지르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 어머니 걱정할까봐.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승사자라면 좀 공부 좀 하다가요. 야, 공부해. 싫어. 왜 공부 안 하니? 내 공부해가지고 저승사자 좋은 일 시킬 일 없잖아요. 그렇죠. 미워도, 엄마 미워도 나는 싫어. 이렇게 된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 마음을 늘 읽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효자는 건강하고, 효자는 오래 살고, 효자는 위험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뭐 건물이 붕괴됐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린애들이 있다. 효자들입니다. 기억 안 나실지 몰라도 그 삼풍상가라는 그 백화점이 무너졌는데요. 젊은 애들이 10며칠씩 있다가 3명이 살았습니다. 공통점이 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를 첫째는 효도하는 아이로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그 몸에 배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몸에 배야 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좀 떠들면서 들어오면 말이죠. 조용히 들어오라 그럽니다. 우리 애 지금 시험 공부 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애는 내 시험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뒷전되죠. 아버지도 뒷전인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죠. 나중에 장관이 되면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치를 합니다. 제가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가 아니어서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서울대학교 신입생 심리 테스트를 하면요. 73%가 비정상으로 나옵니다. 비정상. 그게 뭐냐? 애들 유행하는 그 이야기에 연애를 하는데 서울대생은요. 여자친구가 추워요 그러면 나도 춥다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들어가면 성공인 줄 아는데 서울대학교 졸업한 사람 중에 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패한 사람 수도 따져봐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 수만 따지는데요. 서울대 나와서 불행해진 사람 수도 따져봐야 됩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공경심.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 아이가 커서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요새 아이들은 저하고 위층에 있는 아이인데 한 8살쯤 됐을까요? 8살쯤 됐을까? 근데 조그만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더니 이렇게 쳐다보고 인사도 안 해요. 옆집 아저씨인데, 아랫집 아저씨인데.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그냥 안녕? 몇 호에 살아? 이렇게 안 가르쳐줘요. 야, 옆집 아저씨도 범인으로 생각하는데 온 어른들이 다 법인이야. 의심이 꽉 차 있습니다. 그 아이는요. 세상 사람을 의심하는 아이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특히 엄마가 야, 몇 호에 사는 어느 아저씨야, 인사드려야지. 시누이가 왔다.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 또 왔는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인상이 확, 찬바람이 나고 인상이 확 바뀌어. 그거는 자기 기분이죠. 애 교육적으로는요, 애한테 피를 나눈 고모야. 애가 위험하면 목숨까지 바쳐줄 고모라고. 그래서 내 기분을 접어두고 애 마음이 돼서 반갑게 맞이하고, 얘야, 고모님 오셨다. 인사드려라. 해야 됩니다. 교육을 위해서는요. 내 기분 접어둬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그러니까 공부는 못해도 되는데 집중력이 없으면 문제입니다. 집중력이 없으면 일이 되질 않습니다. 성과가 없습니다. 산만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애가 산만하다 지금. 이건 큰일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애를 집중력 있게 만들까? 대개 우리 애가 산만하다면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원인이 엄마가 산만한 거죠. 그렇죠? 엄마가 자기는 재밌는 연속극 보면서 야, 너 들어가서 방에 가서 공부해. 집중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텔레비를 보고 싶으면 같이 봐야죠. 근데 우리 애 안 보는 게 좋겠다. 자기도 안 봐야지. 그렇죠? 아무리 보고 싶어도 참아야 됩니다. 그것도 못 참으면서 어떻게 애 교육을 시키나요? 보고 싶으면 같이 보고 그러죠. 그 텔레비 안 보고 뭘 해야 되냐? 책을 보는 거죠. 아주 귀중한 논어라는 책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러면 애가 이렇게 왔다가 어머니가 고상한 책을 읽으시니까 자기도 할 일이 없잖아요. 자기도 책을 봅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 이야기하는데 책 읽는 어머니와 책 안 읽는 어머니의 자녀의 성적이 8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 탓할 거 아닙니다. 엄마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네 번째는요. 좀 더 이야기하면 그 집중력이 뭐 집을 뭐 시끄럽고 상가가 있는데 집값 잘 올라가는데 이런 데 살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집값이 좀 안 올라가도 조용한 곳, 공기가 좀 괜찮은 곳 이런 데서 살면 집중이 되죠. 그리고 서예라든가 이런 거는 좀 가르치면 집중력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짓말 안 하기. 거짓말하는 아이가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남과 서로 협력해야 사는 건데 거짓말하는 아이는 아무도 협조를 안 합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 거짓말 슬쩍슬쩍 한다 이거죠. 큰일입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왕창 두들겨 패면 거짓말 더 합니다. 거짓말 왜 할까요? 우리 애가요. 왜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엄마 탓이죠. 그렇죠. 엄마 탓이죠. 엄마가 혼내니까 거짓말 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 따라갑니다. 애가 전화를 받으면요. 야, 엄마 없다고 해라. 알겠니? 벌써 엄마한테 거짓말 아이한테 가르치잖아요. 시장에 가면서 애가 따라가려고 하면 야, 내 침 맞으러 가는데 너도 가서 맞을래? 벌써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슬쩍슬쩍 애들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너 이거 안 하면 뭐 밥 안 줄 거야 라든가요. 너 오늘 뭐 안 하면 과자 안 사줄 거야 라든가. 뻔한 거짓말요. 뻔한 거짓말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애를 보면요. 그 엄마가 거짓말쟁이다.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이렇게 대중적 사랑. 대중적 사랑. 그러니까
한 반 아이가 있으면 다 이렇게 거둘 수 있는, 이렇게 남을 이렇게 따돌리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애가 보니까 한날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 내 짝꿍애는 말이죠, 뭐 목욕도 안 하는지 냄새도 나고 연필도 없고 공책도 없고 이상한 애야. 그러면 우린 뭐라고 합니까? 가까이 하지 마, 그렇죠? 좀 심하면 이제 담임 찾아가고, 그렇죠? 더 심하면 교장 선생님 찾아가고. 그건 뭐야? 돈 없고 가난한 애는 인간 취급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공부 못하는 애는 인간 취급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 애가 나중에 잘 돼봤자 불쌍한 사람들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반대로 말해야 됩니다. 아, 걔가 뭐 잘못한 거 있겠느냐? 그러나 부모를 잘못 만났다, 걔는. 근데 넌 부모 잘 만났잖아. 네 연필 2개 있으면 하나 나눠주고 공책도 하나 선물하고 어울려라. 거꾸로 말을 해야 됩니다. 거꾸로. 그래야 걔가 크면 또 지지자도 많고 모두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어릴 때부터 생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친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는 친구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좀 폭력적인 애하고 사귄다. 그럼 우리 애도 폭력적이 됩니다. 거짓말 잘하는 애하고 사귄다. 우리 애도 거짓말합니다. 욕 잘하는 애하고 사귀면 우리 애도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친구 어떻게 사귀려고 합니까? 너희 1등 하는 애 누구냐? 데리고 와, 밥 사줄게. 그럼 공부 못하는 애는 인간 취급 안 하겠죠. 그렇죠? 너희 집에 사장님 아들이 있느냐? 판사 아들이 있어. 그러면 데리고 와, 밥 사줄게. 그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될까요? 친구는 많이 사귈 수가 없거든요. 현재 거짓말 잘하는 애하고 사귀고 있다. 그럼 걔하고 놀지 마 그러면 또 거짓말 하는 애는 인간 취급을 안 하니까요. 그런 말도 하면 안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애가 왜 걔하고 사귈까? 원인이 뭘까? 걔 모르게 연구해야 되는데요. 우리 집이 여기고 학교는 여기인데 걔 집이 여기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사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 가야죠. 그렇죠? 이사 가야죠 뭐. 지금 집값 오르는데 집값 오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러면 어디로 이사 가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착한 아이. 착한 아이. 착한 아이를 사귀게 하는. 이렇게 이제 요 6가지를 그 자녀교육의 원칙입니다. 이 6가지가 잘 되면 그 다음에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애가 이제 공부를 좀 못하다가도요, 집중력이 있고 다른 친구들은 힘이 빠져가지고 막 지쳐 있는데 우리 애는 힘이 넘치고 또 엄마를 너무 좋아하고, 근데 철이 좀 들면 중학교쯤 가면 말이죠, 난 우리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 집중력이 있죠. 공부 금방 됩니다. 공부는 3살 때부터 해야 대학교까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중학교 때 마음이 철이 들면 그때 해도 충분히 됩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우리 동기 중에 그 끝에서 6번째 한 애 있어요. 전교에서 5명은 퇴학되고 걔는 이제 퇴학되기 직전인데요. 걔가 집중력을 발휘하더니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저 풀무원 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예. 공부 굉장히 잘해요. 머리 굉장히.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집중력이. 예. 그러니까 이것만 갖추면 공부는요 어느 순간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쭉 뻗어납니다. 근데 대개 초등학교 때 너무 공부를 하면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저기 전에 말아톤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얘가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다 1등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출발선에서 땅 하면 죽기 살기로 뛰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여기서 출발했는데 여기서 다들 여기 있는데 우리 선수가 여기 있다 혼자 죽기 살기로 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여기 가서 기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지금 1등 하는데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1등 한다. 잘하면 고등학교 가서 기권이고요.
아니면 중학교 가서 기권합니다. 지쳐서 기진맥진해서 못 올라갑니다. 대학까지는 갈 수도 있어. 그때 또 기권합니다. 인생 마라톤에서 기권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초등학교 때는 힘을 저축을 해야 됩니다. 힘 빼면 안 됩니다. 공부 좀 못해도 돼. 그럼 힘이 넘치고 인간성이 됐어요. 효도해. 엄마를 너무 존경해. 그런 것만 체크하면 지가 철들면 지가 공부합니다. 지가. 너 공부 좀 그만해라. 이제 대충 해라 해도 조금만 더 할게요. 이렇게 해야 성공을 합니다. 엄마가 하라 하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 성적을 올리는데 제일 해서 안 될 말, 공부해 이 말입니다. 그 말 하는 만큼 효과가 거꾸로 납니다. 아, 이거 시계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이미 지난 것 같죠? 57분. 시계 없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5분 동안. 그래서 요게 이제 너무 급하게 말을 해서 그런데요. 이게 적어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이 자녀교육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교육, 우리의 어머니들은 전통적으로 이 많은 걸 배우지 않아도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훌륭하게. 지극정성으로.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애 밥을 주는데 엄마도 밥 먹어야지. 드세요. 난 먹었어. 애들이 먹다 보니까 엄마 배에서 꼬르륵 깨. 엄마 식사 안 했네. 아니야, 난 먹었는데. 뭐 이러고 굶어 놓고 그랬죠. 어느 날 머리가 없는데 모자를 쓰고 있는데 보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애 밥 사주고 말이죠. 그러면 애가 효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자기는 좋은 데 가는 거죠. 좋은 데 놀러 가고 뭐 하면서 돈만 던져놓고 야 이거 갖고 밥 사 먹어. 그렇죠. 이거 갖고 학원 갔다 와. 엄마는 좋은 거 다 하고 고생은 내보고 다 시키고. 그렇죠. 효도 안 하죠. 효도 안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애를 잘 기르려면 내 좋은 것 좀 덜 해야죠. 그리고 마음을 애한테 좀 집중을 해서 애 마음이 돼서 애가 얼마나 부모를 좋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대학을 어디 갈 거냐, 이런 경우는 우리는 되게 배치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거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서울대 법학과는 몇 점, 연대 법학과는 그 밑에, 그러면 이제 뭐 서울대 영문과냐 연대 법과냐 뭐 요거 따지고 이러는데요. 그러다가 배짱 지원해가지고 운 좋게 고만 한 단계 올라가서 합격했다. 대박 났다. 대박 아니죠. 그건 거의 쪽박 수준입니다. 왜냐? 간당간당하게 합격했죠. 그 학교 가서 거기서 두각을 못 나타내죠. 거기서 따돌리죠. 좌절을 합니다. 인생 폐인돼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배치법 보지 말고 우리 애가 적성이 뭐냐를 찾아내야 됩니다. 도저히 공부가 적성이 아니면 다른 길로 찾아야 되고요. 공부가 적성인데 그 공부 중에 뭐가 제일 잘하는지 그걸 관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학을 하는데 애가 그 생물책만 보면 그냥 막 그게 아주 빠져들어가고 말이죠. 몰입을 하고 그 순간 총장 접견, 그렇죠. 4년 장학금, 유학생까지 장학금 다 줘. 갔다 오면 교수까지 자리 보장돼 있어. 근데 이 교수가 스카우트 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학생들 데리고 갑니다. 그냥 자기만 안 갑니다. 실력 있는 교수는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학생은 이미 그 순간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1인자를 조사해보니까 서울대학에 있다고, 1인자. 우리 서울대 못 가. 그것도 고민이 이제 되죠. 그럼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괜찮은 이리 수도권에 어디 적당한 대학에 보내놓고 생물학과 교수를 찾아가는 거죠. 저 생물학을 너무 좋아하고 교수님 존경합니다. 수업 좀 청강 좀 하면 안 될까요? 너는 서울대생 아니니까 너는 안 돼. 그 사람은 실력자 아닙니다. 그렇죠? 실력자라면 그래 내 강의를 그렇게 좋아하니까 들어봐라. 이제 청강을 하겠죠. 그런데 시험 때가 되면 교수님 저도 그냥
시험 쳐보면 안 될까요? 저는 여기 재학생 아닌데요. 반대할 교수 없다고요. 시험 쳤죠? 채점을 하다 보니까요. 그 분야에서는 1인자잖아요. 모든 학생 중에 얘가 1등이야. 교수는 말이죠. 좋은 학생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학생을 붙잡는 거죠. 너 대학원은 다른 데 가면 절대 안 돼. 너 내 밑에 와. 수제자가 돼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적성이 무언지, 그리고 그 분야의 1인자가 누군지, 이런 걸 찾아내야지 배치표 봐가지고 뭐 사회적으로 남들이 좋아하는 아닙니다. 그리고 박지성 같은 게 공부를 잘해서 서울법대를 갔다. 망하는 겁니다, 걔들은요. 걔는 공차야 되는 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적성에 맞게 가야 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많이 잘못 알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돈 들이고 고생시키고 애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아주 인생 불행해진 사람도 너무 많은 건데요. 인생은 마지막까지 봐야 됩니다. 마라톤이 올인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걸 봐야 되니까요. 좀 길게 생각해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하고 행복한, 초점을 행복한 인생으로 길러야지, 어느 대학에 나와서 남보기에 어떠냐, 이 초점을, 이 그 방향을 바꾸어서요, 행복하고 훌륭하고 이런 아이로 길러자. 그래서 교육 목표를 좀 바꾸고, 또 자기가 바뀌어야 자녀도 따라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미 시간이 지난 것 같고 너무 짧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